우연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기괴하고 기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여성이 실종되고 후엔 숨진 채 발견된 것이었죠. 텍사스 휴스턴 외곽의 외딴 지역을 지나가던 행인이 차량을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차에는 정말 심각한 연기가 나고 있었고 안에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인 불에 탄 유해를 발견해 수사가 시작됩니다. 확인 결과 차량 소유주는 근처에 살던 48살의 메리 루 모리스였죠. 2000년 10월 12일 그녀의 남편은 당일 아내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이후 그녀의 직장 상사가 그녀의 행방에 대해 묻기 위해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는데 남편은 그녀가 직장에 있다고 대답했죠. 그는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고 걱정이 되었기에 딸에게 전화를 걸어 알렸고 두 사람은 루 모리스가 사고를 당했거나 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5시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넣었습니다. 그 즈음 외딴 지역 오프로드에서 불에 탄 차량을 발견했다는 신고도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형사가 가족의 집으로 찾아와 차량이 메리 루 모리스 씨의 차량으로 조사됐으나 신원을 알아내기 위해선 3일이 걸린다고 알렸죠. 안타깝게도 불길이 너무 심각했기에 무엇 때문에 숨을 거둔 것인지 원인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엄마는 일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했고 주변 친구들도 많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나쁘게 군 적도 없으며 도박과 나쁜 약, 바람 등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고 말했죠. 그렇게 그녀를 발견하고 수사를 시작한 지 4일째 되는 날, 기괴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족은 10월 16일 장례식을 치룬 뒤 검시관에게 연락해 엄마의 장신구를 찾고 싶다고 말했는데 유해와 함께 같이 준비될 거예요.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딸은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는 장례식을 치렀다. 라고 하니 검시소 측은 우리에겐 아직 메리 모리스가 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었는데 알고 보니 그날 아침에 해를 입고 발견된 그 사람 이름 역시 메리 모리스였던 것입니다. 이거 참 기막힌 우연이 아닐 수 없었죠. 루 모리스의 차가 발견됐던 곳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서 또 다른 여성이 해를 입어 숨을 거둔 것이 발견된 것인데 그녀도 차 안에서 발견된 데다 그녀의 이름도 메리 모리스였습니다. 풀네임은 메리 맥기니스 모리스였죠. 메리 맥기니스 모리스는 39살로 일적으로 성공했으며 친구들 또한 많았습니다. 그녀는 클리닉을 담당하는 간호사로 일했고 동생에 따르면 언니는 행복하고 헌신적인 여성이라고 합니다. 메리는 천사 같았어요. 항상 즐겁고 행복해하며 다른 사람들도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직장에서도 의사가 하는 일 대부분 그녀가 했고 하루 14시간을 일하면서도 군말 없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잘 지냈다는 동생의 말과는 다르게 맥기니스의 친구는 그녀가 직장의 대부분의 사람들과 친했지만 신임 남자 간호사하고는 그닥 좋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맥기니스가 언젠가 저에게 그랬어요. 함께 일하는 직원이 두렵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에게 해를 끼칠 것 같냐고 물었죠. 그녀는 단호하게 그렇다고 대답했고요. 맥기니스는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했다고 하네요. 그 친구와 그런 대화 후 어느 날 저녁 맥기니스는 서류를 가지러 사무실에 들르는데 책상 위에 서류들이 정리된 채 있지 않았으며 사진들은 엎어져 있거나 이상한 방향으로 되어 있었고 그녀와 사이가 좋지 않은 직원의 책상에서 그녀에게 죽음을 이라는 글자가 적힌 메모를 발견합니다. 맥기니스는 당연히 그것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집에 도착해 남편에게 휴대용 총을 구입할 수 있는지 물었고 사용법을 확인한 뒤 그것을 자신의 차 운전석 아래에 넣어달라 부탁했습니다. 몇 주 후 그녀는 친구가 일하는 곳에서 독감 주사를 맞고 우체국, 식료품점, 약국 등에 들릅니다. 친구는 맥기니스가 괜찮아 보였기에
안심했습니다만 얼마 뒤 맥기니스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약국에 있을 때 누굴 봤는데 너무 소름 끼쳤어. 건물에서 나가서 집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말을 했죠. 그렇게 친구와 전화를 끊고 12분 후 911의 엄청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러나 통화 녹음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격을 받는 맥기니스의 신고 전화이며 듣는 사람이 하여금 소름 끼치게 만드는 불안한 전화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가 차 안에서 발견되었고 이미 숨을 거둔 채였죠. 범인은 마치 그녀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현장을 꾸며두려 했습니다. 검시 결과에 따르면 심한 구타의 흔적과 머리에서 총상이 발견됐죠. 무기는 차량에 있었던 바로 그 총이었습니다. 차량의 발견 당시 문이 잠겨 있었기에 그녀가 범인에게 문을 열어주진 않았을 테니 잠긴 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라 추측됐습니다. 그녀의 물건 중에 없어진 것은 없었는데 유일하게 사라진 하나는 결혼 반지였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맥기니스를 두렵게 만들었던 직장 동료 간호사를 조사했죠. 그는 맥기니스의 신용을 떨어뜨리려고 한 뒤 일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하지만 딱 그를 가리킬 만한 무언가는 없었는데 경찰은 그와 범죄를 연관시킬 만한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용의자로 남게 됩니다. 다음, 남편 마이크 모리스를 조사하는데 약간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경찰은 당연한 절차이기에 그에게 질문을 하려 했으나 변호사 없이 경찰과 만나는 것을 거부한 것이었죠. 그것에 대해 남편 마이크는 자신의 친구의 조언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절차를 잘 아는 사람을 대동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덧붙였죠. 자신은 그날 딸과 함께 극장에 가 영화를 봤다라고 주장했지만 아직 미성년인 딸을 인터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남편에게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요청하는데 그마저도 거절합니다. 나는 항불안제와 항우울제를 먹고 있어서 이것들이 거짓말 탐지기를 할 때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곤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점점 더 수상한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부부의 사이는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말다툼도 잦았고 마이크가 아내 맥기니스의 불륜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마이크는 그것에 대해 당사자들을 만나 확인을 했으며 그들의 눈을 보고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믿기로 했다 라고 그가 주장했죠. 그를 용의자로 보면서 가장 수상한 부분은 전화통화였는데 맥기니스가 911에 신고를 하고 2시간 후에 마이크가 그녀의 휴대폰에 전화를 한 기록으로 4분간의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에 대해 남편 마이크에게 물었지만 그는 이것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죠. 전화를 했어도 벨만 울리고 통화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했지만 실제로 4분간의 통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남편 마이크가 본인이 고용한 범인과 통화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동기일지도 모르는 것이 조사됐는데 맥기니스는 40에서 70만 달러의 생명보험에 들었는데 그것의 수혜자가 남편 마이크였던 것입니다. 경찰은 맥기니스의 남편 마이크에게 많은 동기가 될 만한 요소들이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마이크는 사건에 관련하여 모든 것을 부인했고 변호인과 거짓말 탐지기를 제외한 모든 것에 응했습니다. DNA 제공과 집안 수색 등등 말이죠. 여러 이상한 부분들이 분명 있었음에도 그를 가리킬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그는 용의자로 남게 됩니다. 아참, 신기한 우연이 또 있었는데 사라졌다는 결혼 반지 말입니다. 나중에 부부의 딸인 KT가 끼고 있는 것을 가족의 친구가 식사 자리에서 알아차립니다. 이것에 대해 마이크와 딸은 찾았다 라고 했다고 하네요. 참 신기한 일이죠. 경찰들은 두 메리 모리스 사건의 연결점을 계속해서 찾았지만 별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해 그저 너무나 기이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당연히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은 그것을 믿지 않죠.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멀지 않은 간격으로 해를 입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누군가를 고용해 맥기니스를 해하려고 했지만 사람을 혼동하여 동명이인인 루 모리스를 해한 것이다 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메리 루 모리스를 해하고 증거로 결혼 반지를 가져갔으나 실수했다는 것을 알고 맥기니스를 해한 것이라고 생각됐죠. 두 사람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고 외모도 비슷하기에 착각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과연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맥기니스를 해한 범인은 그녀의 차에 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고용된 범인이 실수를 저지른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너무나 기막힌 우연일 뿐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흥미로운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푹 주무시고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